워크아웃도 이제 광의의 회생 절차다 볼 수 있는데, 회생 절차는 일반 회생, 간이 회생, 워크아웃 이렇게 볼 수 있고,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 회생, 워크아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금액으로 볼 때는 간이 회생이 원래 30억 이하였는데 지금 개정돼서 50억 이하로 됐고, 워크아웃은 50억 이상으로, 개인 회생은 담보 15억 이하, 무담보 10억 이하, 그 다음에 워크아웃은 담보 10억 이하, 무담보 5억 이하. 그런데 이 두 가지 요건은 엔드입니다. 각각 충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예를 들면은 개인 회생 절차에서 담보 채무는 없더라도 무담보 채무가 11억이다. 그 하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워크아웃도 담보 채무가 없고 무담보가 6억이다. 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을 다 만족해야 가능하다 하는 거죠. 채무자회생법 우선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제 기초법이 제정되면서 채무자회생법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겠다. 채무자회생법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은 기존의 그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질서의 그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존 질서를 유지시켜 주겠다 하는 그런 차원이고, 그 다음에 회생 파산 절차는 뭐 언제든지 신청할 그런 길이 열려 있고, 회생 절차에서의 배려는 이제 법원 단독으로 진행하다 보면은 이게 채권자와의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은행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면서 은행의 구조조정, 워크아웃에 대해서도 좀 배려해주는 어떤 그런 입장을 취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원래 미인이 몸매 관리를 위해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비만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체중 관리, 몸매 관리 등등 자신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워크아웃을 시작했고, 그 나중에 기업에서 경영 개선의 차원에서 이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것을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1단계는 뭡니까? 개인과 기업의 자기의 어떤 그 개발. 2단계는 채권자와의 협의. 3단계는 정부의 감독과 관리. 이렇게 3단계로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그 개인과 기업의 자신의 문제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은행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은행이 이 기업이 워크아웃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은행의 생존이 달린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개인의 미모라든가 기업의 경영 개선 차원이었다면은 지금은 은행의 어떤 경영의 일환으로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워크아웃 개념은 회생을 위한 법이고, 법적 절차와 사적 절차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 혼합되어 있는데 1대1로 동등 비율로 혼합된 게 아니고, 원칙은 사적 절차죠. 원칙은 사적 절차인데 법적 절차가 보완 내지 어느 정도 가미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사자의 특성을 존중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 워크아웃이라는 개념은 딱 정해진 틀이 없고, 기업 구조인 촉진법은 틀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워크아웃의 일부고, 전체 워크아웃은 틀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은행 협약에서 은행권 공동으로 룰을 정해서 하기도 하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워크아웃이 있고 또 더 확대하면은 각 기업에 대해서 1대1로 자유롭게 이렇게 약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가 결혼식을 하더라도 예식장에서 폼나게 하든가 아니면은 식사하면서 둘이서 결혼을 하든가 등산에서 산 정상에서 하든가 그건 당사자의 자유죠. 그러나 혼인은 뭡니까? 혼인신고를 하여야 법률혼으로서 효력이 발생되죠. 그러나 워크아웃은 뭡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바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초법은 법에서 정한 그런 룰을 지켜야 하는 그런 제한이 있을 뿐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초법이 한 절차, 기초법 외의 워크아웃, 그 다음에 사적 화의, 개인 워크아웃, 개인 사적 화의 이렇게 아주 폭넓게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를 다 하셨다면은 뭐 워크아웃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초법 개정 경위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2000년 7월 25일 날 국회에서 홍사덕 의원이 주관하는 공부 모임에 제가 그 조참 모임 기조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우리나라 도산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것인데 그 발제를 마치고 그때 같이 계시던 그 박종건 의원께서 박 박사 내방을 좀 가시죠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대뜸 그 박 박사 지금 이야기한 그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어 오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원님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법안을 만들려고 하면은 뭐 교수님, 변호사님 이렇게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축조 시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니까 그 의원님께서 그거는 그 절차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당신 생각만 적어보라 해가지고 제가 러프하게 이렇게 이제 작성해 드렸는데 그 자료를 재경부 노벨 차관한테 줘서 이것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재경부의 정권제도과에서 그 법안을 임종용 과장님과 김기한 사무관이 담당해서 법안을 만들고 그 이후에 저는 또 2001년 4월부터 12월까지 재경부에 파견돼서 기업구조론 촉진법 축조심의에 참여하고 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고 하는 두 법에 거의 뭐 초안 작성을 다 할 정도로 이렇게 관여를 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고 어떤 효과가 발생되었느냐? 그 매일경제신문에 보면은 S&P가 기업구조론 촉진법 시행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등급을 올렸어요.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95년도부터 97년도 IMF 들어가면서 추락해가지고 2001년도 기업구조론 촉진법이 제정되고 2002년도는 세계 3대 평가기관이 전부 A등급을 따졌어요. 그 정도로 기업구조론 촉진법의 효과가 엄청난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IMF의 관리체계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런 결정적인 대우그룹을 구조조정했느니 현대건설을 구조했느니 이런 거 구체적인 따지지 말고 큰 그림만 보면은 이 법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초법 절차가 채권 협의에 소집을 하고 그 다음에 채권 행사 이후에 금채권의 신고,
반대 매수 청구권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업 개성 이행약정 MOU를 체결해서 채무 조정, 신규 신용 공여, 공동 관리 기업의 자구 계획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채무 조정이죠. 그다음에 신규 신용 공여,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구 계획이죠. 그다음에 그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을 점검한다. 그리고 공동관리 절차를 평가하고 공개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절차를 중단하거나 종료한다. 중단은 퇴학 처분하는 것이고, 종료는 성공적으로 졸업하는 그런 회생 절차에서는 종료는 종결이고, 중단은 회생 절차에서는 폐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폭발물이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직 그 폭발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2001년도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제정해서 IMF를 극복한 것과 같은 이 코로나19 폭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도 가능하면 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수 있으면 더 좋겠다. 116조 가까이 지금 연장만 시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뭐 우러 전쟁, 뭐 미중 전쟁,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 물가, 금리 등을 해가지고 한계 기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 도래하고 있고, 이 우선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있다. 또 하나 업그레이드의 내용 중에는 그 회생 절차와 조금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고의정인데요. 개인이라든가 외국 채권단이라든가 뭐 전체를 총괄해서 투표를 붙여서 4분의 3을 얻을 수 있으면은 모든 채권자에게 적용되는 그 과거의 그 화입법과 같은 그런 효력을 발휘하는 법으로 가면 어떨까? 지금 이것은 뭐냐면은 금융기관이 채권이 많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들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물론 이 내용도 그대로 살리고 다른 채권단이 아주 확대할 수 있으면은 더 효력을 강화시켜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그 신용공정 문제가 해결됩니다. 현 기초법에서 신용공정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현재는 그 채권금융기관에게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채권금융기관 상호간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이지, 회생 절차, 파산 절차라서 그 우선 변제권을 달라. 그럼 기초법 있을 때도 적용 안 됐던 사람한테 확대 적용해서 우선권을 쓴다. 그거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초법에서부터 모든 채권자들의 우선 변제권을 주는 것을 확보를 해야 회생 절차, 파산 절차에 가서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기초법에서 그 효력을 확보를 안 해놓고 회생 절차, 파산 절차 갔을 때 그 효력을 강화시켜달라. 그 어불성설이죠. 이 워크아웃도 회생 절차와 마찬가지로 좀 그런 절차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상당히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미지를 좀 배제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협의의 의결 효력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고, 반대 채권자의 매수 청구권은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제가 당초에 제가 작성한 초안에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재경부에서 삽입됐는데, 지금은 이거 쉽게 없애지 못하는 게 법원 변호사 단체에서 이것이 그래도 위헌 요소를 보완해주는 하나의 그런 하나의 보완 장치로 보기 때문에 이걸 없앤다면 더 위헌이라고 강력 반발할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부터 신용공여에 대한 어떤 강화라든가 신용위험 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은행이 조금 지금까지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우호적으로 평가했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서 걸러낼 기업을 잘 걸러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산부채 실사제도는 이제 뭐 회사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인데 이제 비용 문제가 조금 발생되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신청 주체의 확대라든가 그다음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라든가 채권 행사도 회생법에서는 상당히 뭐 오전 처분 통지 명령, 포괄적 검증 명령, 개시 결정 소액 부인권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은 기초법은 좀 그게 약하다는 거죠. 주채권은행의 역할도 이런 그 캡코 같이 이렇게 적극적인 신용공여라든가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주채권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 채권은행 협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옮기면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위험 평가 자산부채 실사제도인데 미국에서는 물론 뭐 사전 기간이 있지만은 조정 절차가 있지만은 원데이인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날 신청하면 그날 인가납니다. 조사라는 건 뭐 말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의 회생 절차에서 조사 절차를 거치는 회생 절차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조사인이라든가 선임하는 것도 거의 없어요. 우리 그 워크아웃에서도 자산부채 실사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금융 지원 방향으로는 그 컨설팅 비용이라든가 운영 대안자금, 자산부채 실사 비용, 종합지원서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운영 대안자금은 아무리 뭐 기술력이 좋고 좋은 상품을 개발해도 그걸 생산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면 배신하기 힘든 것이죠. 또 기존의 채무 구조가 단기적이고 고금리 채무 구조로 되어 있다 하면은 그 벗어나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그 실제 워크아웃 진행 기업의 경우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 이런 시설 운영 대환자금의 지원이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금융 지원으로서는 경영 컨설팅이라든가 기업 구조조정 전담 임원 CRO 지금 CRO가 지금 그 미국에서 이 제도를 가져왔는데 미국 제도하고는 완전 딴판이거든요. 미국에서 CRO 임명하는 것은 회생 절차 들어가기 전에 CRO 임명해가지고 회사가 어떻게 한번 살려보자 해가지고 도입되기 CRO 제도인데 우리는 법원에서 DIP로 임명하다 보니까 이 DIP가 견제가 안 되고 감시 감독이 안 되니까 CRO를 보내가지고 DIP가 너무 회생 절차를 모르니까 좀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좀 잘 가도록 유도해주고 또 잘못하고 있으면 법원에 제때 보고해가지고 DIP의 견제 감독용으로 이중구조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아주 편리한 게 CRO죠. 왜냐하면 전문성도 있고 견제 감독도 되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게 CRO 아니거든요. 회생 절차 들어가기 전에 구조조정을 잘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보내가지고 회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면책제도 개선인데 이게 이제 은행에서도 이 구조조정 업무가 가장 어려운 그런 업무고 또 잘못하면은 혜택을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또 책임의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책 제도를 그러니까 적극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